결혼정보회사에도 장르가 있다. 이번 칼럼 주제는 결혼정보회사 장르라고 표현했는데 결혼정보회사의 분류 종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대해 적나라하게 펼치는 것이 제 특기 아닌 특기라. 정확한 업체명은 언급하기 어려우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역사. 뜬금없이 역사부터 설명하게 되네요. 결혼정보회사의 처음은 중매쟁이라는 분들이고 그것들이 조금 더 고급화 규모화돼서 나온 분들이 마담두라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쉽게 만나기 힘들다 보니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돈 또는 명예가 되니까 이를 체계화 시스템화해서 나온 것이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그런데 결혼정보회사가 강남구청에만 600여 개 넘게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전 수치라 정확하진 않지만 더 많아졌을 겁니다. 요새 소개팅 어플이나 연애 어플들 많이 나오잖아요. 만남을 주선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 업체들도 결혼정보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 이런 업체들을 제외하고도 결혼정보회사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결혼정보회사 명칭들은 그냥 오래됐고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죠. 길 가다가 버스에서도 보고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할 때도 보고 그러잖아요. 매출 현황이나 광고 현황이나 그런 것들도 언젠가는 말씀드릴 날이 오겠지만 이 부분은 이번 칼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정보회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의 급분류. 결혼정보회사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업체. 검색만 하면 많이 나오는 업체. 인터넷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오래돼서 명맥을 이어오는 업체.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후불제 업체. 앱을 기반으로 한 소개팅 만남 업체. 1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업체. 오래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결혼정보회사 땡땡 이런 식으로 기억될 만큼 대중적이기도 한 업체들이죠. 한 달 광고비가 몇 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다가도 지하철 타가다도 어디 가더라도 보게 되는 업체들이죠. 그만큼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보통 100명 이상 있습니다. 1회 만남 비용이 환불 요청 시를 기준으로 보통 30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비스 제외. 이번 검색만 하면 많이 나오는 업체. 이 업체들은 자리를 잡은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죠. 다만 일본 업체들과 대결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나 자금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블레스, 프리미엄, 로얄 등의 고급 이미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일본 업체들에 이미 가입을 해보고 실망한 사람이나 특별한 느낌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입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직원이 보통 50명 근처로 있습니다. 1회 만남 비용이 환불 요청 시를 기준으로 보통 40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비스 제외. 3번 오래돼서 명맥을 이어오는 업체. 압구정이나 청담이나 역삼 쪽에 보통 있는 결혼정보회사들로 10명 이하의 규모로 운영되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업체들은 보통 소개로 가입을 하게 되거나 길 가다가 눈에 띄어서 백화점 가다가 눈에 띄어서 방문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만날 수 있는 회원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소규모 업체들끼리 동맹협약 등을 맺고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을 만나게 해주는 경우도 봤었네요. 4번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후불제 업체. 5번과 비교했을 때 신원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있고 1, 2, 3번과 비교했을 때는 1회 만남의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고액을 내기에 망설여지는 사람들이나 나 정도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용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남녀 모두 사진을 오픈하고 만나게 되고요. 시스템적으로 자신의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만나게 됩니다.
사실 1, 2, 3번의 경우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일부 정보를 일부러 얘기 안 해주거나 하거든요. 반대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여자의 경우 외모가 떨어지거나 남자의 경우 키나 능력이 떨어지면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1회 만남 비용이 보통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합니다. 5번 앱을 기반으로 한 소개팅 만남 업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신원 인증도 철저히 하지 않을 뿐더러 어쩔 수 없이 결혼정보업에 가입한 업체들도 대다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연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혼 목적의 만남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편입니다.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일부 남성들이 많이 있으며 오래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유령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곳이 제일 좋은 건가요? 이 질문이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겠죠. 결론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상담해 오시면 얘기를 들어드리고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해드리고 그에 맞는 업체들을 추천해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실에 바빠서 혹은 한두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만나와서 연애 경험이 부족한 분들께는 될수록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형태의 조언을 해드립니다. 결혼도 많이 놀아본 사람이 더 잘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순진하고 다양한 이성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내면을 잘 보지 못하고 철벽을 치거나 혹은 쉽게 빠져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애 칼럼으로 한번 다루어 봐야겠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곳이 제일 좋은가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연애 경험에 따라서 현재 본인의 결혼에 대한 급함과 마음가짐 정도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로움에 따라서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목표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의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약하자면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이루어낸 1, 2번 업체들 중 한 군데 정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 어차피 후불제니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에도 가입을 해놓는 것도 좋다. 회원 프로필을 랜덤으로 혹은 아예 사이트에 공개해버리는 서비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카톡 COUPON79로 문의 주시면 애기랑 놀 때 빼고는 답변 드리니까요.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볼게요.